자,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리포트 뚜껑 열어보니 정서원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리포트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리포트 뚜껑부터 열어볼게요. 네, 첫 번째는 GS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실적과 사업 하모니, 주가의 재평가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하모니가 제법 잘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테고 목표가로는 6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GS 오늘장 주가뿐만 아니라 실적, 주가 모두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GS의 주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77% 오른 45,900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실적이 엄청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일단 부진했던 2020년을 저점으로 이 영업 실적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회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준비했네요, 우리 서원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이 영업이익 회복을 도왔습니다. 1번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자세하게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GS의 매출 비중입니다. 이 연결 자회사가 무려 매출 비중의 88%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회사들의 매출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른쪽이 그 자회사들의 영업이익 비중인데요. 일단 47%에 달하는 GX 칼텍스가 가장 높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GX 칼텍스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화학 부진을 이 정유 부분에서 크게 상쇄시켰고요. 또 그 다음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GS 에너지, 또 LNG 발전의 GS EPS, 또 화력 발전과 풍력 에너지의 GS ENR 등 이렇게 자회사의 고른 성장세로 남들보다 빠른 또 다른 성장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GS는 올해 전반적으로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상반기에 많았던 흐름이었는데요.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상반기에는 사실 오히려 좋지 않았고 중반 이후에 최근에 몇 달 사이에 회복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을 보니까 이번 분기에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좋게 나온 겁니까? 일단 자회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선전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투자 포인트부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회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도 제시된 게 많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영업실적 사상을 최대치로 기록을 했고 신기록까지 경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세 3분기에도 이어갈 것이라고 봤습니다. GS 리테일의 감익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매출의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GS 에너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 그 이유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자회사들이 계속해서 고른 실적 개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 마진 확보입니다. 이 GS는 상장 및 비상장 보유 주식 가치를 통해서 그야말로 탄탄한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였고요. 세 번째 포인트가 이 신사업을 통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래프,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워드가요, 친환경입니다. 이 사업장 음식 폐기물 수거 처리 시스템, 이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고 또 전기차 충전부터 폐배터리 사업까지 진출하고 있는데요. 어떤 자회사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 진출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리사이클 부분은 음식물 폐기물 수거 처리 시스템입니다. 이 제공업체 GS 리테일가 투자를 해서 프로젝트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전기차 부분은 GS 퓨처스를 통해서 충전기 업체와 또 호주 배터리 솔루션 업체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폐배터리 사업까지 진출을 하면서 이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건데요. 이걸 포인트로 이익의 변동성, 크지는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시장의 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떠한 동력을 마련했다라고 투자 포인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들에게 어쩌면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일관성 있는 배당 정책과 또 4.8%의 배당 수익률로 이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여러모로 뭐 실적도 좋고 배당도 잘 주고 향후에 기대되는 사업도 있는 GS. 주가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3거래일 동안은 일단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윗꼬리를 단 모습인데 오늘 코스피 쪽에 지금 시장이 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아쉽게도 지금 음봉 흐름으로
정상으로 돌아섰지만 주가는 여전히 0.88%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주봉 차트나 일봉 차트 이렇게 쭉 보면요. 주가가 48,000원 선이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근데 그를 뛰어넘는 6만 원 이상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만큼 앞으로의 실적과 또 주가의 흐름이 얼마나 하모니를 이루는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 GS 확인해 왔고요.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이패밀리 SC입니다. 일본 화장품 시장 접수하러 갑니다라는 포부 넘치는 리포트 제목으로 나왔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이 리포트가 나왔는데 사실 여자분들이 이 투자의 포인트 이미 많이 섭렵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네. 일본 시장에 K 뷰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일단 오늘장 주가 움직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의 주가는 2%대 오름세 보이며 11,6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한 가지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하늘 아래 같은 색조는 없다. 아마 여자분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면 더 공감할 것 같습니다. 사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아이패밀리 SC가 보유한 화장품 브랜드 이 롬앤입니다. 올리브영에도 많이 입점되어 있기 때문에 익숙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리브영이 방앗간인 저는 뭐 그냥 지나치질 못해서 이 립 틴트는 더 못 참거든요. 이 매출집은 저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소위 가성비템으로 이 틴트 하나에 10,000원이 되지 않습니다. 세일가까지 한다면 6,000원에서 7,000원 선에서 이 틴트와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소비자층의 마음과 지갑을 계속해서 열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일까요?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예상치를 넘는 양호한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이 중국향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 화장품 매출이 H&B 채널을 기반으로 전년 대비 무려 89%의 고성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동남아 등 기타 지역 매출도 전년 대비 67%나 증가하는 성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올리브영을 웬만하면 안 가요. 그쵸, 가면은 힘들죠. 돈을 안 쓰고 나오기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저렴한 아까 가격 보니까 9,900원 뭐 이런 거는 자꾸 손이 가는 그쵸.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자, 이 아이패밀리 SC에 대한 립틴트 사랑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만큼 실적이 올랐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앞서서 일본 실적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일본 쪽에 매출이 얼마나 많이 늘고 있을까요? 정말 많이 늘어나고 뭐 우리나라 성장률도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네. 전망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K뷰티 확산 최대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리포트에서는 제시를 했는데요. 이 3분기에도 성장성을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 국내 매출도 고성장을 이뤘지만 이 일본향 수출이 전년 대비 60% 증가하면서 높은 성장성을 역시나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국내 올리브영 매대 입점 수도 920개까지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일본에서도 드럭스토어 입점 수가 무려 약 8,000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마케팅 확대로 4분기에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니 당연히 매출 성장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커지는 거고요. 일단 지금 추세로 간다고 하면 2022년 일본 지역 매출 비중이 이 국내 시장을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 화장품 업체 가운데 일본 매출이 가장 큰 회사라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또 4차 한류와 K-뷰티 확대의 수혜 폭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 가장 크게 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뭐 높은 실적 모멘텀에 하반기에는 또 신규 브랜드 론칭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든든한 실적 하반기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네, 아이패밀리 SC 그렇다면 주가 차트를 보면서 지금 어떤 구간에 놓여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의 움직임 이렇게 보니까 좀 약간 부진한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일단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아직은 주가에 좀 크게 반영이 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성에 대한 언급이 있을 만큼 현재 주가 11,750원 선에서 하반기에는 얼마나 위로 올라가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마지막 리포트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SJ그룹 한번 열어볼 텐데요. 하반기도 호실적 전망이라는 IBK증권의 최윤석 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호실적을 또 전망할 수 있을지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J그룹 하반기 호실적, 그러니까 지금의 실적보다는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현재 주가, 오늘 호실적 관련된 리포트 나온 가운데 1.79% 오른 15,9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포인트 첫 번째는 뭘까요? 네, SJ그룹은 생소해도 이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브랜드 칸골도 함께 영위하고 네. 있고요. 썬캡의 또 에르메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 럭셔리 브랜드인 헬란카 민스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올해 1월 이 MZ세대를 겨냥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했다고 하는데요.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브랜드명은 팬암입니다. 이렇게 약간 힙한 느낌의 세미 캐주얼과 진을 런칭을 했는데요. 캐주얼 의류 브랜드로서 다양한 이런 느낌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래프를 통해서 이 브랜드들의 매출 비중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분기 기준 브랜드 매출 현황입니다. 이 회색이 칸골이고 아직까지는 칸골의 지분율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네. 칸골 키즈 브랜드도 함께 영위하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키즈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에르메스라고 하죠. 헬렌카 민스키가 그 다음 기타 부분이 가장 적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고르게 성장성을 보인 것도 확인이 됩니다. 이 성장성을 토대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기록이 이번 분기에 나왔고요. 또 8월에 신규 런칭 브랜드 아까 보여드린 페남이 오프라인몰을 코엑스에서 열었다고 합니다. 또 9월 말 기준으로는 13개까지 매장 확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모멘텀에 신규 성장 브랜드까지 안고 간다면 더욱더 하반기 기대도 좋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칸골하면은 이제 제 세대 분들은 이효리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번거지 모자 예, 입고. 이효리 씨가 그 이제 캥거루 이렇게 로고 있는 거 많이 썼고 요즘에도 가끔 쓰더라고요. 아마 그런 노출이 좀 많지 않았나요? 요즘 보니까 다시 칸골이 많이 쓰는 것 같고 헬렌 카민스키도 이제 여름에 고급스럽게 좀 페도라 햇 이런 거 쓰고 싶다 할 때는 원래는 굉장히 직구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 정식 론칭이 돼서 이렇게 많이 또 매출에 저도 함께 기여를 하고 있는 SJ그룹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샀던 그런 제품들이 쫙 나열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반기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호실적 수준이 사상 최대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프라이즈 기록이라고 나온 건데요. 일단 최대 실적 달성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든든한 22년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어낼 수 있는 지표가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이 7월 의복과 신발, 가방 판매가 각각 전년 동월 대비해서 10%, 13% 이상 뛰어넘는 기록을 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업황 우려감을 덜어낼 수 있는 지표가 통계청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장도 도와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최근 동사 매출이 이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전방 시장을 상회하는 실적을 계속해서 보여내고 있습니다. 이 4분기부터는 신규 브랜드 매출까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4분기 이런 투자 포인트를 제시한다면 든든하게 버틸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브랜드들 하반기에도 얼마나 매출을 많이 일으키게 될지 저도 함께 매출 발생하는데 도움이 좀 돼보도록 하겠고요. SJ그룹의 주가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리포트에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사실 많이 하락해 있어요. 근데 하반기에 사상 최대 실적, 호실적이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흘러내렸던 주가의 움직임을 하반기에는 다시 좀 여기가 변곡점이 돼서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일단 가지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현재 주가는 19,000원 선, 이제 2만 원 선을 회복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함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리포트 뚜껑 새 종목 열어봤고요. 정서한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